전화분과 전류원의 등가회로라고 책에 나와 있는 제목을 이용하면 그런데요. 실적은 뭐냐면 등가회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회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A라는 회로가 있고, 그래서 단자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A, B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B라는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A 회로가 갖는 특성식, B 회로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있을 겁니다. 그 식이 어떤 거냐는 것은 회로가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특성식을 보면 A에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I라고 두고 A와 B 사이 갈리는 전압을 V라고 뒀을 때 V와 I의 관계식입니다. 여기가 FA 또는 I에 대해서 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V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B 회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 I가 흘렀을 때 걸리는 전압의 관계식을 구해보면은 5분에는 FB의 I가 되고, I에 대해서 풀면은 GB의 V가 된다. 그래서 B 회로의 특성식, A 회로의 특성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FA, A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하고 B에서 만들어지는 특성식이 같으면, 혹은 GA는 GB가 되면 A 회로와 B 회로가 등가 회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꼴로 둡시다. 함수 관계니까. 그러니까 FA하고 FB가 같고, 혹은 GA하고 GB가 같으면 A 회로와 B 회로는 등가 회로가 된다. 그래서 등가 회로는 서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A 회로에 C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 회로에 역시 똑같은 C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랬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C의 회로와 회로 내의 전압과 전류, 여기에서 C의 회로 내의 변압과 전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누구에서? C 회로 내에서. A나 B 회로 내가 아니고 A와 B 회로 밖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전압은, 원래 이상적인 전압은요, 그냥 전압은 하나만 있는 케이스예요. 이게 이상적인 전압원이고, 실제 전압원에 내부 저항 RS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전압원은 전압원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전압원을 갖다가 등가회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전압원에다가 내부 저항 RS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맞아, 전압원에 저항이 하나 있더라 그래갖고 저항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다 그리는데,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쵸? 이거는 이상적인 전압원하고 똑같아. 그 이유는 전압원의 RS가 전압원의 병렬 연결이잖아. 병렬 연결은 의미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전압원을 그릴 때는 항상 전압원과 직렬로 저항이 있어야 돼요. 병렬로 저항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원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 이상적인 경우에는 전류원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아이어스만한 크기가 흐르더라. 그런데 실제적인 경우는 전류원이 있고, 이번에는 병렬로 저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에서는 역시 내부 저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류원이 있고, 맞아. 직렬로 RS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왜?
이 저항 RS가 전류원의 직렬 연결이거든요. 전류원의 직렬 연결된 소자는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얘나 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하고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같아요. 얘를 네모 박스로 두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둬. 그러면은 얘의 특성식은 I는 I였습니다. 그죠? 얘도 네모 박스를 둬. 그리고 얘를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둬. I는 I였죠. 얘 때문에. 얘는 필요 없어. I는 I였습니다. 왜? 이렇게 I스가 흘러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옴이 되든 10옴이 되든 100옴이 되든 Is는 흘러야 돼요. 이 전류원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실제적인 케이스, 전압원인 케이스와 여기에 있는 이 전류원의 이 두 개가 등가 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RS 프라임하고 여기는 IS, VS, RS 이렇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하고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같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와 걸리는 전압 V를 관계를 구하면 I는 RS에 흐르는 전류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였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S분의 V-VS 그렇죠? 그래서 V는 RSI 곱하기 더하기 VS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토탈 걸리는 전압 V는 RS 프라임에 걸리는 전압인데 IS가 이렇게 흐르고 이게 방향이 일로 해야 되네. IS가 이렇게 흐르고 I가 이렇게 하니까 I 플러스 IS가 될 겁니다. 따라서 RS 프라임의 I 플러스 RS 프라임의 IS 이 식하고 같을 때 등가 회로가 된다 그랬으니까 RS하고 RS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VS가 RS 곱하기 IS가 되면 두 회로는 등가 회로가 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압원과 전류원의 등가 회로인데 지금부터는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A 회로가 있으면은 A 회로의 특성식을 구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여튼 주어진 A 회로의 특성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 그 특성식을 있으면 그 특성식하고 똑같은 회로는 등가 회로라 그랬으니까 등가 회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특성식하고 똑같은 특성식을 갖는 회로를 꾸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A 회로의 특성식을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V는 I의 1차적인 관계를 만족하는데 이와 같은 꼴로 나오더라. 여기서 RTH하고 VOC는 상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V라는 전압원하고 3Ω이라는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네모 박스의 특성식은 I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돼. I가 이렇게 흐르면은 3Ω 양단에 3I만한 전압이 걸려요. 그럼 토탈 걸리는 전압 V는 5 더하기 3I가 됩니다. 즉 3I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RETH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3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VOC를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5V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특성식을 구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미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뜻이에요. 회로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겠지만 상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회로의 특성식을 이렇게 구하면 얘하고 똑같은 회로를 그리면은 다 동일했던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네모 박스가 있어. 그리고 선이 두 개 나와. 그래서 여기 I가 흘렀을 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되도록, 이 V와 I는 이식이 되도록 이 안에 구조를 그리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어떻게 그러냐면은 V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얘 전체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둬.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됩니다. 어떤 토탈 전압이 A라는 전압과 B라는 전압을 더하려 그러면은 직렬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쵸? 백렬 연결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전압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전압원의 크기를 RTH 곱하기 I라고 두고 여기 들어가는 전압의 크기를 VOC라고 둔다고. 그러면은 V는 RTH 곱하기 I 플러스 VOC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RTH 곱하기 I고 흐르는 전류가 I라고. 그럼 이 소자는 뭐냐 하면은 흐르는 전류하고 걸리는 전압이 비례관계가 있어. 소자를 얘기할 때 소자가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자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심플해. 전압은 전류원 저항이 있는데 전압원은 흐르는 전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이 걸리는 거고 전류원은 걸리는 전압과 관계없이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고 저항은 걸리는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가 비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전류 I하고 걸리는 전압 RTH 곱하기 I는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VOC는 흐르는 전류하고 전혀 무관해. 흐르는 전류하고 무관하게 어떤 일정 전압이 걸리면은 전압원이죠. 그래서 얘는 전압원이고 얘는 저항이야. 그래서 바깥치기 해.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OC만한 크기의 전압원이 되는 거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RTH 곱하기 I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저항이 RTH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식을 만족하는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즉, 얘 네모 박스도 특성식을 구하면은 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특성식이 되도록 지금 회로를 꾸몄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안 썼어. 이걸 갖다가 V는 RTH 곱하기 I 플러스 VOC인데 RTH 곱하기 I 플러스 V1 플러스 VOC 마이너스 V1 이렇게 건쳐. 그리고 이걸 RTH에 I 플러스 RTH분의 V1 플러스 VOC 마이너스 V1 이렇게 해도 되죠? 어차피 이 식에서 전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모 박스를 그려. 그리고 선을 두 개 끄집어내. 그래서 뒤에 있는 전압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네모 박스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전류를 흘려요. 그리고 토탈 걸리는 전압은 V.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OC 마이너스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RTH 곱하기 I 플러스 RTH분의 V1.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다가 전류원을 두 개를 써. 그러니까 I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RTH. 자, 토탈 걸리는 전압 V는 얘 더하기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얘라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얘라는 것은 저항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 RTH 흐르는 전류가 이만큼 돼야 돼. 근데 여기서 I가 흘러들어. 그러면은 얘만한 전류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 그 전류원을 하나 넣어야 돼. 그러면은 주어진 이 회로의 등가로 얘도 됩니다. VOC 마이너스 V1이라는 걸 넣고, 여기에다가 전류원 하나 RTH분의 V1을 넣고, 그 다음에 RTH를 넣어도 얘도 등가 회로야. V1을 갖다가 1V 해도 좋고, 10V 해도 되고, 100V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복잡한 해로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가 해로는 이와 같은 특성식을 갖는 해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계만큼 많아. 그 무한계만큼 많은데 얘가 제일 간단해. 왜? 소자 2개로 표현되는 거니까. 얘는 소자가 3개가 돼야 돼. 4개가 되든지 5개. 한 개로는 표현이 안 돼요. 왜 한 개로 표현이 안 되냐면 항 자체가 2개거든. 항이 2개인데 한 개로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2개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또 다른 간단한 해로, 복잡한 해로는 무수히 무한개만큼은 많지만 간단한 해로는 꼬직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얘하고 얘식을 또 바꿔치기 해. I에 대해서 풀어. 그러면은 VOC는 왼쪽으로 넘어가고 RTH를 나누게 되면은 RTH분의 V 마이너스 RTH분의 VO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모 박스에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걸리는 전압이 V면은 이번에는 전류가 A 마이너스 B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쓰면 전류원이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RTH분의 V, 여기 흐르는 전류를 ITH분의 VOC. 얘를 우리는 뭐라고 두냐면은 ISC라고 두는 겁니다. 어차피 VOC도 아까 상수라 그랬고 RTH도 상수라 그랬으니까 상수에서 상수를 나누면 역시 상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TH분의 V. 자, 얘는 뭐냐 하면은 흐르는 전압하고 걸리는 전압하고 무관하게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얘는 전류원이에요. 얘는 걸리는 전압 V하고 흐르는 전류 RTH분의 V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저항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그리면은 여기가 ISC라는 전류원 하나에 RTH라는 저항을 하나 그리우면 V와 I의 관계식이 주어진 특성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특성식을 갖다가 표현하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래서 얘 것처럼 그리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태분한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처럼 그리는 회로를 갖다가 노턴의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서로 쌍대 회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회로를 3장에서 문제를 풀 때 6개의 회로 소자 대신에 이제 2단자 망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A 회로망이나 A, B, C의 회로망 자체에 뭐가 필요하냐면 특성식이 필요했는데 특성식으로 자꾸 풀려고 그러면 회로가 자꾸 뭐가 됩니까? 수학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회로를 회로적으로 풀겠다. 그러면은 요 A라는 회로 대신에 A 회로는 복잡한 회로지만 그 회로의 특성식을 갖고 만들어지는 태분한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대체해 엮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 문제에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하라, 노턴의 등가 회로를 구하라 이러니까 아, 태분한 등가 회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를 이어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지 걔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를 구해서 그 자리에 이어서 전체 회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분한 등가 회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어떤 2단자 망이 딱 주어지면, 즉 다시 말해서 그 2단자 망도 단독으로 하늘에 뚝 떨어지는 2단자 망이 아니고 전체 회로의 일부입니다. 전체 회로의 일부를 끄집어 와서 얘를 태분한이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고쳐서 잡아야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럼 복잡한 회로가 간단한 회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전체 회로도 간단하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간단한 회로를 풀면 전체 회로를 보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A라는 회로를 갖고
전체 회로에서 일부를 끄집어와 그 일부의 회로를 갖다가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트론 등가회로로 가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특성식을 구하는 게 주목적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2단자망의 특성식을 구하는 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걔를 구해야 테브란이나 노트론 등가회로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2단자망의 특성식을 구하는 법. 자, A라는 2단자망이 딱 있어. 전체 회로에서 A만큼 딱 D가 온 거예요. 딱 D가 왔는데 그 A라는 회로의 특성식을 구하는 법. 첫 번째.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구한다. 그냥 회로를 보고 바로 특성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5V, 3옴, 2옴. 4옴으로 해야 되겠네. 너무 간단하면 또 느낌이 없으니까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같이 주어진 회로에 특성식을 구하는데 바로 구하려고 그래요. 자, 바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내가 주어진 A라는 회로에 전류 I를 공급을 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를 구해도 좋고, I를 공급합니다. I를 공급해서 I가 공급되는 전류원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를 구하면은 이 A라는 회로의 특성식이 나와. 또 A라는 회로에 똑같은 전압을 인가하면, 이번에는 V라는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해도 이 특성식 A 회로의 특성식이 나옵니다. 위의 회로에서 VI 관계식이나 아래 회로에서의 VI 관계식은 같습니다. 이 A 회로는 안 바뀌어. A 회로는 안 바뀌고 I라는 전류를 흘렸을 때 전압 V가 걸리고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 여기 있는 이 I가 같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A라는 회로에다가 내가 전압 V를 인가를 했는데 여기 I가 흘러요. 내가 이 전압원에 I만한 전류원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해도 이 A 회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A라는 회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로가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류원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전압원의 병렬 연결이거든. 전압원의 병렬 연결된 회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전류원을 달아도 무방합니다. 그죠? 이 회로에서는 이 회로는 달라지지 않아요. A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달아도 된다. 이렇게 달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예요. 여기서 공급되는 전류도 I야. 그러면은 요 선에 흐르는 전류 I는 제로가 됩니다. I 프라임이라 합시다. 전압원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없어져. 이때는 전압원에서 I만한 전류를 A 회로에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되는 전류 I를 새로운 전류원에서 공급을 해야 시켜. 그러면은 당연히 전압원에서는 공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전압원에서 나가는 전류가 제로야. 어떤 회로가 있는데 라인이 있었어. 그 도선이 있는데 그 도선에 전류가 안 흘러. 그럼 끊어도 돼. 그래서 끊어. 끊어도 A는 안 바뀌어. A 쪽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 회로가 된 거예요. 바로 위의 회로죠. 그래서 밑에 회로하고 위의 회로가 같은 회로라는 뜻이에요. A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풀어도 좋고 이렇게 해도 답은 같게 나오는 거니까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 주어진 이 회로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전압 V를 인가를 해. 그리고 I,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면 됩니다. 이 회로를 풀면 돼, 그냥. 어떻게 풀면 돼요? 여기에 기준점을 둬. 여기를 VA라고 둬. 이 점은 V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전압원이 있으니까 이 점하고
슈퍼노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분에는 슈퍼노드로 쓰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전화번에 흐르는 전류가 이미 나와 있어. 전화번에서 전화번 양쪽을 이어서 슈퍼노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였나 하면은 전화번에 흐르는 전류를 모를 때였어. 그럴 때는 슈퍼노드를 해야 돼. 왜? 전화번에 흐르는 전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방정식이 못 넣으니까 양끝점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슈퍼노드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 전화번에서 흐르는 전류 I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얘는 슈퍼노드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이 점에서 KCL 쓸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KCL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VA점에서 KCL을 쓰게 되면 흘러나가는 전류 하면 3분의 VA-5, 4분의 VA, 플러스 2분의 VA-V는 제로. 12를 곱하면은 4VA, 마이너스 20, 플러스 3VA, 플러스 6VA, 마이너스 6V는 제로. 13VA, 마이너스 6V는 20. 이게 한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KCL 씁니다. 2분의 V-VA. 밑으로 오는 전류는 2분의 VA. 그 다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는 I가 됩니다. 2를 곱하니까 분의 VA가 V지, 그쵸? 잘못했어. 2분의 VA가 아니고 V. 2를 곱하니까 V-VA 플러스 V는 2I. 따라서 2V 마이너스 VA는 2I. 그래서 1씩 더하기 20 곱하기 13. 여기다 13을 곱하면 13VA하고 13VA 없어지고 13을 곱했으니까 26. 26에서 마이너스 20V는 13, 26 플러스 20. 따라서 V는 20분의 26I 플러스 11. 10분의 13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특성식이 바로 나옵니다. 이건 간단한 해로도 이 정도 오래 걸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태분한 등가를 곤칠 때는 VOC하고 RTH라는 저항값을 알아야 되고, 노턴의 등가를 곤치려면 ISC하고 RTH를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거냐면은 VOC하고 ISC의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는 만족을 한다. 이거는 알고 있는 식이고, 왜? V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I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면 아까 나왔죠, 그쵸?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V는 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얘가 RTH예요. 얘가 VOC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ISC는 이 식으로부터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13분의 10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만 알아내면 이걸 그리든지 이걸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회로에서 바로 특성식을 구해서 태분한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RTH, VOC, ISC 중 두 개를 구한다. 나머지 한 개는 VOC는 RTH 곱하기 ISC라는 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VOC를 구하는 법. V는 RTH 곱하기 I 플러스 VOC. 네모 박스 A란 주어진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걸리는 전하 V를 관계식을 구하면 얘가 되는데 VOC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식에서 VOC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항이 있어서는 구하기 힘드니까 이 항을 없애는 거예요.
이 항을 없애려고 그러면 I를 제로로 보내. RTH는 제로로 못 보냅니다. 왜? RTH하고 VOC는 A가 결정이 되면 이미 결정된 상수야. 그래서 외부에서 흘려주는 I나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V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I가 제로면 V는 VOC입니다. 이 주어진 식에서 들다 보면은 흐르는 전류 I를 제로로 만들면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VOC니까 A라는 회로에다가 전류를 안 흘려. 안 흘리면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VO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 서킷을 만들면 이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VOC다. 자, 방금 했던 회로를 그대로 다시 쓸게요. 이거죠. 이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끊고 여기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면 VOC가 되는 겁니다. 자, 끊었기 때문에 얘하고 직렬 연결. 그래서 합해서 4옴. 4옴하고 4옴하고가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2옴. 그래서 3옴하고 2옴이 10V 걸리니까 3대2로 디바이드 되니까 여기 4V라는 전압이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2V가 걸리고 여기에도 2V가 걸립니다. 그래서 VOC는 2. 5V 했죠? 5V 해서 얘가 2V가 걸리고 얘가 1V 걸려요. 그래서 VOC 아껴 구한 거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VOC를 구하는 방법은 두 점을 오픈시키고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SC를 구하는 법. 자, ISC는 식이 왜 되냐면 I가 RTH분의 V 마이너스 IS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풀어서 I에 대해서 풀어. 그럼 VOC가 넘어가고 RTH가 넘어가는 거니까 R분의 V 마이너스 R분의 VOC인데 RTH분의 VOC가 바로 ISC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V가 제로면 I는 마이너스 ISC예요. 그래서 A라는 회로에 이점과 이점 사이 걸리는 전압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면 숏서킷입니다. 그래서 숏서킷을 만들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ISC예요. 예, I가 ISC가 아니고 마이너스 ISC니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회로에서 두 개를 연결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SC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고 4옴하고 2옴하고가 병렬 회로고 그거하고 3옴 직렬 회로니까 얘 두 개 합하면 6분의 8옴. 그 다음에 얘하고 합하면은 6분의 26. 그러면 흐르는 전류 I는 6분의 130 암페어. 뭐 그래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X라고 두겠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3대 6분의 8은 18대 8. 2로 나누니까 9대 4.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13분의 4 곱하기 5. 13분의 20V. 여기 걸리는 전압이 13분의 20V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13분의 10A. 그래서 ISC는 13분의 10A가 흐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RTH, ISC가 13분의 10A. 그렇죠? 그래서 ISC는 네모 박스에 두 개를 숏서킷으로 만들고 흐르는 전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TH를 구하는 법.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VOC하고 ISC를 구해서 RTH를 구하는 거는 식을 이용해서 RTH. 세 개 중에 두 개를 구하라는 거고, 그 나머지는 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개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RTH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개 중에 두 개인데, VOC는 이렇게 구하고, ISC는 이렇게 구하고, RTH는 이 식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회로로부터 바로 구하는 법. 이것이 회로가 V는 RTH 곱하기 I 플러스 VOC 여는 I는 RTH분의 V 마이너스 IS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A라는 회로를 들다 보니까 안에 독립전원이 있다는 거예요. 독립전원이 없으면 이 회로나 이 회로의 A라는 회로의 안에 들다 보니까 독립전원이 없다. 그 말은 이 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전원이 있다고 보고 독립전원이 있으니까 독립전원을 외부로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A 회로가 아니고 A 프라임 회로고 여기에다가 독립전원은 밖으로 다 끄집어내. 그리고 내가 전압 V를 인가하고 전류 I를 흘렸어요. 뭐 전류보다 전압이 편하겠네. 전류 I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압 V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전압 V와 I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독립전원이고 얘도 독립전원, I만한 크기를 흘려주는 독립전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독립전원하고 여기에 있는 전류 I하고가 중첩의 원리를 쓰겠어요. 원리를 쓰게 되면은 A'이라는 회로의 독립전원만 인과하고 이쪽에는 오픈 서킷들을 만들어요. I를 제로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V인데 이것이 얼마가 나와요? 이 오픈 시켰을 때는 이 전체가 뭐 어떤 회로예요? A 프라임 회로하고 저는 독립전원하고 합하면 바로 A 회로가 돼. 왜? A 회로에서 독립전원을 끄집어내고 나머지 회로가 A 프라임 회로니까. 자, 아까 주어진 회로에서 5V를 끄집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A 프라임 회로라는 거예요. 독립전원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여기에 3옴, 여기에 4옴, 여기에 2옴, 여기에 2옴 해서 여기에 전류 I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압 V를 특성식을 구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독립전원하고 여기에 있는 독립전원에 의해서 V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중첩의 원리를 쓰면 얘는 제거하고 얘에 의해서 응답을 구하고 그 다음 얘 제거하고 얘에 의해서 응답을 구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게 되면 회로 이 전체가 A라는 회로니까 A 회로에 전류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바로 VOC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압 VOC야. 즉 이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제거하고 이거에 I에 의해서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독립전원을 제거하면 A 프라임 회로가 남고 여기에다가 I를 인가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V는 RTH 곱하기 I라는 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얘로.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중첩의 원리가 그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RTH를 구하는 데 없으니까 여기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뭡니까? A라는 회로에서 독립전원을 제거를 해. 제거를 하면 이 회로가 됩니다. 이 회로가 돼요. A 프라임 회로가 되는데 A 프라임 회로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압, 즉 V와 I의 관계식을 얻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했던 등가 저항값을 구할 때도 그렇게 썼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N개의 R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 구한 케이스에서 이렇게 들다 본 REQ는 얼마냐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하 V와 흐르는 전류 I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여기 들어간 요가 바로 REQ가 됐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 I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하 V는 RTH 곱하기 I니까 이렇게 들다 보면 저항값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RTH는 주어진 A 회로에서 A 회로가 있으면은 독립 전원을 제거한 A 프라임 회로를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들다 보면 저항값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A 프라임은 독립 전원 제거. 그래서 VOC를 구하는 것은 오픈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하. ISC를 구할 때는 숏서킷을 만들었을 때 흐르는 전류. RTH를 구할 때는 독립전을 제거하고 두 단자에서 내부로 들다 본 토탈 저항값.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구하면 돼. 세 개 다 구할 필요는 없어. 두 개를 구하고 그 두 개를 갖고 이 식을 이용하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하는 거니까 세 개 중에 빨리 구할 수 있는 두 개를 쓰면 돼. 그러니까 어떤 걸 구해야 빨리 구하는지는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OC, RTH, ISC를 갖고 어떤 소자 A의 2단자 방향의 A의 특성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 특성식으로부터 데브란 등가회로, 노턴의 등가회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체 회로를 풀 수가 있다.